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늦춰주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업체가 줄줄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선거 지원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5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중간선거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합지역 민주당 후보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꺼린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1일 핵심 지역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지사와 상하원 후보 6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동참을 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측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에게 오하이오에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후보는 자신이 선거운동에 전면에 있기를 원한다면서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지지율과 40년 만에 미국을 덮은 최악의 인플레이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레드 콜드 메인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광고까지 냈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수조 달러의 국비를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하원 청문회와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로 궁지에 몰리면서 중간선거 전에 전략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출마 선언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를 놓고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지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시점은 중간선거 이후로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출마를 서둘러야 할 정도의 경쟁자도 없고 자칫 중간선거가 고전할 시 책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업체가 줄줄이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대형 은행부터 모기지 대출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는 평균 5.13%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27%포인트 올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계속되는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모기지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까지 처해지고 있는데 대형 은행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에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에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은행들은 최대 부동산 위기를 느끼면서 모기지 대출을 빠르게 철회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대출 업체인 퍼스트 개런티는 최근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스트 개런티가 제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약 4억 1,800만 달러의 부채가 있으며 이를 충당할 자금을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한다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모기지 업체는 이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모기지 업체는 금융위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 중소 모기지 업체는 쉽게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착공 시점도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에는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감안하면 당초 계획인 2025년 상반기 완공 후 전기차 양산 목표를 6개월 앞당긴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이처럼 일정을 앞당기게 된 배경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에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보조금을 세제 공제 형태로 지급하는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공 시점은 올해 10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지아주의 팻 월슨 경제개발부 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났으며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출시한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겠다고 어린 자녀를 향해 차를 몬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자동차 판매업자 카마인 쿠파니가 11살 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완전 자율주행 시험을 한 것이 적절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쿠파니 씨가 올린 49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모드로 2차로 도로를 시속 41마일로 달리는 차량은 20초쯤 지나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는 아들 앞에서 주행을 멈추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시험했다며 무모하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라바마 한인회협회는 지난 20일 몽고메리 한인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이영준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영준 신임 회장은 지역 한인회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부 한인연합회 사무총장과 버밍햄 한인회장을 역임한 이영준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이사장에는 조창원 현 몽고메리 한인회장이 선임됐습니다. 한편 엘라바마 한인회 연합회는 몽고메리와 북엘라바마, 남부 엘라바마와 버밍햄, 그리고 모빌 등 5개 지역 한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비롯해 대학교 20여 곳이 새학기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개강 연기는 전국 각 대학교에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상반기 약 2달간의 상하이 봉쇄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은 중대 정치 일정인 가을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유명 휴양지인 남부 하이난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중국은 연일 4자릿수 신규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22일 연내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의 다음 장을 추구하기 위해 올해 12월 모든 직책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올해 81세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미국에서 그 대응을 이끌어온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대통령에게 대처 방안을 조언하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개발도 관장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의 사임 발표에 대해 그의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 덕분에 미국은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더 건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생산 품질 유지 보수 안전관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기능 조직과 생산 지원 사무직 등 직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오는 25일과 2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둘루스에 위치한 기넷 커리어 리소스 센터에서, 그리고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시급은 $19부터 시작되며 시간당 $3의 야근 수당도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폐어 참가하려는 구직자는 아래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